국가의 거대한 발전 계획이 만약 우리 동네, 바로 내 집 앞바닥을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국을 하나로 잇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한 동네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남부내륙 철도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나라 전체를 더 가깝고 또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비전에서 출발했습니다. 수도권과 남해안을 고속철도로 잇는다니 지역 발전을 이끌고 우리나라 교통지도를 완전히 바꿀 그야말로 혁신적인 사업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말이죠. 그 거대한 비전의 뒷면에는 바로 이런 절박한 목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 집을 지었는데 바로 그 앞에 거대한 철길이 생긴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한 주민의 이야기. 이 한마디가 이 갈등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사업이 우리에게 어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 거대한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업의 스케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이 무려 6조 7천억 원에 가깝고요. 길이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km에 달합니다. 이게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반도 안 걸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적인 교통혁명인 셈이죠. 하지만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진주시의 이현동이라는 한 조용한 동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국적인 시야에서 현미경을 들고 이현동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m.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이현동을 가로지르게 될 콘크리트 고가철도의 높이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대략 아파트 4층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형호 씨의 말처럼 주민들은 이런 거대한 구조물이 자기 집 바로 코앞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지어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설인데도 말이죠. 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당연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구체적인 걱정거리와 요구사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민들의 걱정은 그냥 좀 시끄럽겠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고가철도는 마을을 말 그대로 둘로 쪼개버리고요. 개발을 제한해서 재산 가치에도 영향을 주겠죠. 또 소음과 분진으로 일상을 위협합니다. 심지어 근처 유치원 아이들의 학습 환경까지 해친다는, 그러니까 삶의 모든 면에 걸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16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면서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해요. 다른 지역처럼 우리 마을을 통과하는 이 구간만이라도 땅 밑으로, 즉 지하로 건설해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런 간절한 요구에 대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철도공단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공단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법에 나와 있는 절차는 모두 다 따랐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설명회도 열었고 공청회도 했고 신문에도 계속 공고를 냈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청회가 열리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고령 인구가 많은 이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소통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양측의 입장이 얼마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공단은 기술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심지어 주민들은 우리 집이랑 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냐면서 설계 도면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것마저 거부당하면서 대화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공단이 이렇게까지 지하화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술과 돈 문제입니다. 이 구간을 지하화하려면 10km가 넘는 아주 긴 터널을 새로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기간도 하염없이 늘어나서 사업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정부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먼저 정부는 4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철도가 지나갈 나불천 일대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천연기념물 수달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 수달 서식지 바로 위로 또 다른 정부 프로젝트, 바로 12m 높이의 고속철도가 지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근처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의 이 지적은 이 모순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한 부처에서는 생태를 살리겠다고 돈을 쓰고 다른 부처에서는 그 위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려고 하는 이 상황. 이걸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한 거대한 계획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평화로운 일상을 관통할 때 우리는 그 진보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속도와 동네의 평화, 그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